안녕하십니까. 우파인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사람마다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공감이 가는 각각 충분한 이유와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 제게 하나 전해진 한 언론인의 견해도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좌파를 욕하지만 그들은 조폭들의 의리 못지않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의리를 갖고 있습니다. 김제동이가 함부로 떠들다가 잘못돼서 여기저기서 말도 많고 탈이 생기면 한편이기 때문에 서로 감싸주고 덮어줍니다. 1회 강연료가 1,000만 원이 넘어도 사방에 추천해주고 지원해주고 보호해줍니다. 조국이가 무슨 짓을 했든, 김경수가 드루킹 같은 큰 범죄 행위를 저질렀든 다 너그럽게 봐주며 보호해줍니다. 전대미문에 울산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자기들 편이라고 하면은 청와대와 정권이 끝까지 지켜줍니다. 자신들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다가 옥살이를 하게 된다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끝까지 도와줍니다. 손모 씨, 유모 씨, 추모 씨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가 세상에 지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감싸며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아줍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보면은 당을 위해, 문 대통령을 위해 끝까지 버티다가 기소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공천을 줬습니다. 전부 열거하자면 끝이 없지만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들을 어디 모르겠습니까? 끝까지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버티고 우기면서 맨 위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버티면 반드시 부귀영화라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배신 않고 기꺼이 총대를 맵니다. 이것이 조폭들 못지않은 좌파의 의리입니다. 연평 해전과 5.18 사건, 세월호 사건의 보상금만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의 명을 받아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가 희생된 국민들보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해놓다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우파는 좌파들이 하는 것에 반의 반도 못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을 위해 총대를 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데도 보호는커녕 좌파의 눈치를 보다가 자기 조직원들을 무자르듯이 잘라버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고 당을 위해 싸우다가 옥살이라도 하고 나온다면 영원히 재기불능이 됩니다. 만약 전광훈 목사가 그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문 대통령을 위하다가 감옥에 갔다면 국민적 영웅 대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을 겁니다. 참여연대, 전교조, 민노총 등은 감옥을 가거나 여론에 몰려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조직에서 걱정 없이 살게 해줍니다. 전광훈 목사의 구속 사유 중 가장 큰 이유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광장 세력과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200석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차 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자 부인 측이 나서서 태극기와 인연을 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우파 쪽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석방하라는 성명서 하나 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도 한 번도 당에서 찾아간 일이 없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뇌물죄로 교도소에 들어갈 때에도 또 나올 때에도 같은 편에 있는 동지들이 서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차명진도, 홍준표도, 김태호도, 윤상현도 다 버렸습니다. 5.18 관련, 세월호 관련 발언을 했다고 진실과 싸워서 이겨야 할 당에서 중도표가 떨어질까 봐 말도 못하게 하고 제명시켰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극우라고요? 극우란 표현은 좌파들의 프레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의리 없는 유승민을 끌어안고 가려고 했습니까? 홍준표가 차선책으로 가겠다고 한 곳에 공천을 줬더라면 감히 김두관이 당선되겠습니까? 좌파는 절대 집토끼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파는 집토끼를 쫓아내고 기관총을 난사합니다. 정말 의리 없고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기 당의 대통령 탄핵에도 앞장서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번 선거에도 많은 애국 세력과 특히 기독교인들이 아무 대안도 없는 통합당의 짓거리에 분노해서 투표에 대거 불참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이처럼 의리 없는 짓거리로서는 우파가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좌파들은 한치의 영역도 없을 때부터 서슬이 퍼온 독재 시대 때에도 끊임없이 끈끈한 조직을 만들고 또 서로 이끌어줘가며 거짓으로 교육시키고 세뇌를 시켜가며 살아왔습니다. 5.18 사건,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건 등 거짓을 사실같이 왜곡하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우기며 오히려 그것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제 선거 참패의 원인을 공천으로만 탓하지 맙시다. 스스로 힘을 빼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서로 끈끈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아 합심 단결해야 합니다. 당원들끼리 내부에서 총질을 할 것이 아니라 담금질로 투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설프게 패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참패가 약이 되고 교훈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패배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딛고 모두 일어나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힘과 결기를 다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